이 시간에는 관계대명사 만드는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의 설명은 선생님이 문법 설명에 다 올렸기 때문에 자 그거를 좀 먼저 읽다가 중간에 아마 이쪽으로 왔을 거예요. 그죠? 그 부분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선생님이랑 이렇게 예물 몇 개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할게요. 그래서 혹시 관계대명사에 대한 분류를 물을까봐 이렇게 옆에다가 선생님이 관계대명사에 해당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설명들은 선생님이 문법에다가 다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선생님 설명 안 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자,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치는데 선생님이랑 문법 설명에서도 봤듯이 공통된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해야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요. 자, 첫 번째 문장에 I have two books. 두 번째 문장에 The books have many beautiful pictures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두 문장에 공통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있어야 한 문장으로 합칠 수 있는 거죠. 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조금 유치한 말을 쓸 텐데 먼저 위에 있는 문장을 A라고 치고 밑에 있는 걸 B라고 치자면 자, A라는 문장을 선생님이 뼈대라고 표현해 볼게요. 뼈대. 자, 뼈대라는 건 뭡니까? 이 문장이 기본이고 B 문장을 A 문장에 넣는다는 얘기죠. 만약에 선생님이 B 문장을 뼈대라고 말했다는 얘기는 거꾸로 B 문장이 기본이고 이 B 문장에 A 문장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유치하지만 뼈대란 말을 표현했습니다. 얘는 좀 쉽죠. 위에 문장이 뼈대니까 밑에 문장을 이제 위에다 넣어야 되겠죠. 자, 넣을 때는 뼈대 문장에 공통된 단어 뒤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시 한번 뼈대 문장에 공통된 이 단어 뒤에다가 이 집어넣을 문장을 다 집어넣는다고요. 집어넣을 문장에서 요 더 북스를 먼저 알맞는 관계 대명사로 바꿔줄 거예요. 이 더 북스는 이 밑에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주어 역할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문법 공부하면서 바로 요 have는 무슨 동사다? 물론 사역 동사도 됐지만 여기는 요렇게 요 한 줄이 한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목적어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이라고 말하고요. 됐죠? 그 삼형식 중에 주어는 바로 더복스 공통된 요 단어니까 바로 여기 도표 와서 사물,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사물의 주어 자리에 따라서 우리 주격 요 위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 더 북스를 뭐로 바꾼다? 바로 위치로 바꿀 거란 얘기예요. 됐죠? 바꾼 요 상태에서 바로 어디다가 뼈대 있는 공통된 뒤에다가 이렇게 먼저 위치를 씁니다. 됐죠? 그 나머지는 일사천리예요. 그냥 쭉 써주면 됩니다. 더 북스를 관계대명사로 위치로 바꿨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떻게 줍니까? 바로 그 다음에 있는 have many beautiful pictures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선생님 쓴 게 약간 뭐 하니까 좀 잘 안 보이니까 선생님 깨끗하게 좀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I have two books which have many beautiful pictures라는 말이 존재하게 됐네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뭐였습니까? 바로 뼈대였었죠? 기억나죠? 바로 뼈대 뒤에다가 바로 뒤에 집어들 문장을 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뼈대에 있는 공통된 거를 바로 우리는 문법에서 뭐라 부른다? 바로 요 to books를 선행사라고 불러요. 아이고, 선생님 잘못 선택했네요. 자, 선행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부분을 바로 관계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이해됐죠? 자, 해석은 요 to book을 하기 전에 괄호를 친 to book이라고 해석해줘요. 다시 말해서 나는 두 권의 책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나는 가로를 친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나는 두 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많은 아름다운 사진들을 가지고 있는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보자면 뼈대에 공통된 단어 문법적으로 뭐라 말한다고요? 선행사라고 말하는 이 선행사 뒤에 집어넣을 문장을 다 집어넣는다고요. 됐죠? 자, 그럼 요 밑에 있는 문장도 마찬가지로 해봅시다. Susan is a girl. 수잔은 소녀다. We love her. 우리는 그녀를 사랑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에 있는 게 뼈대고요. 바로 밑에 문장을 위에다가 넣을 건데 아까 어떻게 썼죠? 뼈대에 공통된 이 걸이라는 이 선행사 뒤에다가 다 집어넣는다 그랬죠.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한 거랑 같습니까? 좀 틀린 게 있죠. 자, 틀리는 부분이 바로 어느 부분이냐면 수잔 이저 걸까지는 잘 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바로 이 뼈대의 걸이 선행사라고 말한다 그랬죠. 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썼냐면요. 아마도 we love whom이라 썼을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자, 여기 we love her를 요 걸 뒤에다 써야 되겠죠. 그죠? 자, 쓸 때 위서부터 쓰는 게 아니라 바로 her라는 요 공통된 단어를 알맞는 관계 대명사로 먼저 바꿔서 선행사 뒤에다 먼저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her는 사람이니까 요 사람에서 골라줘야 되고요. 바로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 her를 목적격인 whom으로 써야 돼요. 참고로 영국에서는 whom이라 쓰는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요 whom 대신에 요 m을 생략한 who로 써요. 요 앞에 있는 주격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뭐 이유야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도 좀 무식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무식하냐면 who하고 whom하고 구별하기가 너무 힘들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whom 대신에 who를 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who도 맞게 해줘요. 하지만 우리는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원칙적으로 씁시다. 자, 그래서 이 her를 뭐로 바꾸고 whom으로 바꾸고 이 whom이라는 관계대명사를 맨 처음 선행사 뒤에다 써주는 거였었어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순서대로 가는 거죠. 선생님, 우회랑 틀린데요? 우회는 왜 틀려요? 우회는 틀리지 않고요. 집어넣을 문장에 우연찮게 공통되는 이 더 북스가요. 바로 위치로 바뀌고 맨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맨 앞에 썼던 거죠. 그죠? 그럼 여기는요. 허는 뒤에 있지만 다시 한번 뒤에 떼서 뒤에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선행사 바로 뒤에다 먼저 쓰고 나머지는 순서대로 쓴다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해석해 볼까요? 해석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거를 해석하기 전에 가로를 친 소녀 해주면 됩니다. 수자는 우리가 사랑하는 소녀이다라고 해석해 주면 되죠. 참고로 여러분들 알 거예요. 뭘 알아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쓰지 않아도 된다. 맞죠? 그래서 목적격은 생략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다음 밑에 있는 거 가볼게요. 자, 밑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뮤직과 뮤직이 공통이랍니다. 아버지는 음악을 싫어하시고요. 나는 항상 음악에 관심이 있어 왔답니다. 자, 그러면 우회 문장이 뼈대니까 선생님 말하지 않는 이상은 항상 우회가 뼈대예요. 밑에 문장을 위에다 한번 넣어 봅시다. 자, 마찬가지 여러분들 한번 먼저 해보세요. 자, 공간이 부족해서 요 3번에다가 못 썼고 선생님이 요 4번에다 썼어요. 자, 올바르게 됐나요? 자, 뼈대 문장, 뮤직은 특히 뼈대 문장의 선행사 다음에 위치 썼다. 됐죠? 끝까지 다 썼지만 위치를 먼저 쓰고 바로 어떻게 썼다? 인까지 썼다. 공통된 건 전치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사만 공통됐다고 해야 돼요. 이렇게 명사만. 자,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쓴 이 위치는 무슨 격일까요? 자, 선생님이랑 품사에서 배웠지만 전치사 다음엔 항상 뭐가 온다고 배웠어요? 목적격, 명사가 온다고 배웠죠. 그래서 우리는 사물의 요 앞에 있는 주격의 위치를 쓰지 못하고요. 바로 뭘 써야 된다? 목적격에 있는 이 위치를 써야 된다. 목적격 생략 가능하다 배웠으니까 이 목적격 위치는 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생략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해됐습니까? 그게 크게 어렵지 않죠. 다음 거 요 4번은 선생님이 여기다가 한번 다시 써볼게요. 요 4번은 선생님이랑 여기다가 한번 써봅시다. 공통된 게 the girl,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she. 그러면 어떻게 쓴다? 분명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쓸 거예요. The girl has strong legs. 그 다음에 요 she를 who로 바꿔서 바로 여기다가 who 이렇게 썼죠. 여러분만 그렇지 않고요.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써요.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좋아할 필요는 없고요. 자, 왜 틀렸을까요?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다시 한번 복수해 봅시다. 뼈대에 공통된 요 다음에다가 다 집어넣기로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뼈대에 공통된 거 문법적으로 뭐라고요? 선행사를 지나쳐서 문장 끝까지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정답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 자, 보기에 좀 힘들더라도 여기에 정답이 있으니까 여기로 좀 눈을 돌려보세요. 바로 뭡니까? 선생님 더 쳐야 되겠죠? 이렇게요, 그죠? 4번의 정답은 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봐야 됩니다. 더 거리 선행사고 뼈대의 선행사 공통된 것 뒤에다 다 집어넣기로 했으니까 일단 더 거리까지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집어넣을 문장에 공통된 거 우연찮게 맨 앞에 있네요. 뒤에 있더라도 맨 앞에 먼저 써야 됩니다. 관계대명사로 바꿔서. 그래서 주격 후 쓴 다음에 원더 레이스까지 다 쓰고 다 썼으면 다시 뼈대 나머지 부분 had strong legs까지 쭉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지금 하는 거 잘 생각해보면 별거 없습니다. 뼈대에 공통된 것, 쉬운 말로 뼈대의 선행사 뒤에 집어넣을 문장을 다 집어넣자. 맨 처음에 집어넣을 땐 항상 기억하자. 관계 대명사가 어디 있든 항상 선행사 뼈대에 공통된 단어 뒤에다 먼저 써주고 나머지는 쭉 쓴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이제 해석하는 거죠. 자,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가로를 쳐야 되겠죠. 다시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가로를 쳐야 되겠죠. 왜요? 이게 뼈대에 들어온 문장이니까. 자, 이제 문법만이 아니라 독해에서도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 들어온 문장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일까? 라는 거죠. 자, 어디까지일까요? 레이스까지죠. 여기에서 보고 하면 안 되고요. 요 자체에서 알아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독해도 빨라지고 문법도 쉽게 맞힐 수 있어요. 이게 뼈대에 공통된 거지만 이 뼈대에서 무슨 역할을 했죠? 주어 역할을 했죠. 만약에 이 가로를 이렇게 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뼈대는 주어만 있었던 거였을까요? 아니죠. 뼈대에는 주어 동사가 다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가로는 끝까지 치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바로 뭡니까? 주어 다음에 어떠한 문장이 들어왔다 치면 바로 그 주어 다음에 문장을 다 쓰고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된다? 동사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헤드가 더 걸의 동사라는 걸 꼭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문법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리에 have 쓰면 안 된다는 거 이제 알겠죠? 왜요? 주어는 더 걸이니까 have는 쓸 수가 없다. 선생님 시제가 틀려서요? 예, 시제가 틀리는 것도 있지만 현재 시제라면 have가 아니라 뭐 써야 됩니까? 주어가 3인칭 쓸 땐 had를 써야 되겠죠? 됐죠? 자, 해석해 봅시다. 경주에서 이겼던 그 소녀는 강한 다리를 갖고 있었다 하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자, 다는 못하니까 나머지 거는 선생님에다가 정답을 써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랑 6번을 먼저 해보고 나머지는 정답을 선생님이 쫙 한번 좀 보여줄게요. 자, 6번 가봅시다. I have a dog. 나는 강아지를 갖고 있다. Its hair is gray에 요 it 좀 잘 보세요. 눈여겨보지 못하면 바로 이게 어퍼스트로피가 있는 it냐 어퍼스트로피가 없는 it냐를 여러분들은 구별하지 못할 거예요. 어퍼스트로피가 있다는 얘기는 바로 이거는 뭐의 약자? it is의 줄임말. 하지만 어퍼스트로피가 없는 it는 소유격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it를 쓰는 이유의 그 it은요. 사물이나 동물을 지칭하기 때문에 바로 it으로 받는 거죠. 됐죠? 그럼 이게 뜻이 뭘까요? 이것 의라는 뜻이에요. 자, it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공통된 게 왜 도구랑 it일까요? 그것을 보려면은요. 여러분들 공통된 걸 한번 따져봅시다. 강아지와 강아지의 털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와 나의 핸드폰은 동일하지 않죠. 그래서 동일한 건 어디밖에 없다? it밖에 없는 거예요. 왜? it가 가리키는 게 바로 뭡니까? 강아지의라는 소유격이기 때문에 it만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잠시 소유격일 때 뭐 쓰는지 봅시다. 사람, 동물 다 whose라는 단어를 쓰네요. 그래서 바로 동물, 강아지임에도 불구하고 정답은 어떻게 쓴다? 정답은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뼈대에 아이고 다시 쓸게요. 자, 뼈대에 바로 I have a dog까지 쓰고 선행사인 a dog 뒤에다가 whose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좀 눈여겨보세요. 선생님, whose가 들어갔으면 이거 어떻게 해석하죠?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whose는 가로를 치지 않습니다. 소유격은 가로쳐서 선행사에다 이렇게 화살표하지 않아요. 이렇게 화살표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냥 물 흐르듯이 해석해줘요. 나는 강아지를 갖고 있다. 선행사 붙인 다음에 whose는 소유격이니까 의 붙이고 이렇게 뒤에는 명사에다 살펴주면 되겠죠. 나는 강아지를 갖고 있다. 강아지의 털은 회색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소유격 whose는 뭐 하지 않는다? 가로를 쳐서 해석하지 않는다. 가로쳐서 해석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로치면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서부터 의라는 말로 연결시켜 준다. 이해됐어요? 조금 어려운 말을 지금부터 할 건데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쫓아와 주세요. 다 주면 안 되는데. 자,
요즘에 유행하는 문법이 바로 어떻게 선생님 지금 말하는 건 고등학교 기준이에요. 바로 요 자리에 위치냐 후즈냐 요 두 개 중에 고르라는 게 요즘에 유행하는 문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개념에 따르자면 어떻게 씁니까? 앞에 선행사가 도구인데 맞죠? 이 도구는 사물이기 때문에 정확히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치가 정답이라고 동그라미를 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선행사가 어떻게 동물인데 왜 위치가 정답이 아닐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뒤에 있는 문장이 뭐해 보이기 때문입니까? 완벽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자, 문장이 완벽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해석이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문장 형식,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 완벽할 때 해석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완벽한 문장이라고 해요. 머리카락은 회색이다. 해석으로 완벽한 게 아니라 주어, 동사, 자, 비동사는 몇 형식이라 배웠죠? 2형식이라 배웠죠. 그죠? 잘했습니다. 그러면 그레이는 바로 뭐가 됩니까? 보어가 되고요. 그죠? 이렇게 완벽하면 안 됩니다. 왜요? 바로 여기 있는 위치라는 관계대명사나 whose라는 관계대명사는 말 그대로 관계대명사이고 그 문장에서 무슨 문장에서 들어왔던 문장에서 명사 역할했던 놈 바로 뭐입니까? 명사 역할했던 건 뭐예요? 주어, 목적어, 보였죠? 주어, 목적어, 보어 중에 한 놈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뒤에가 완벽하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 잠깐 위에 골려서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후라고 되어 있는데 요 뒤에가 완벽하면 안 된다고요. 왜요? 뒤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를 요 관계대명사 후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뒤에는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보어가 없어야 된다고요.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 얘기는 선생님한테만 듣는 얘기 아니죠? 학교 선생님들도 이런 말이 많이 하잖아요. 자, 요 가로친 요 부분 관계대명사 빼고 바로 후를 빼고 나머지 부분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없어야 된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선생님 근데 왜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했던 것을 바로 이렇게 앞에 있는 후로 바꿔놨기 때문에 뭔가 하나가 빠져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관계 대명사의 그 대명사라는 말.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강조했던 거예요. 됐습니까? 명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하잖아요. 그래서 뒤에는 바로 세 가지 중에 주어, 목적어, 보어 중에 하나가 없다. 자, 이 정도로 설명했으면 이해됐을 거예요. 자, 여기는 뭐가 없습니까? 동사인 원은 있지만 여기 주어가 없죠? 그래서 얘는 불완벽한 문장이라고 말합니다. 위에 거도 가볼까요? 1번 봅시다. 위치 다음서부터 불완벽해야 됩니다. 바로 have라는 동사 시작했는데 앞에 주어가 없죠? 이 주어 역할 누가 합니까? 원래는 여기 있던 놈이 이렇게 위치로 나갔던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어였던 부분이 바로 관계대명사 후로 바뀌었던 거죠. 이해됐습니까? 또 해보자고요. 자, 요 세 번째 봅시다. 위 주어, love 동사. 자, 선생님이랑 형식 배웠죠? love는 뭐뭐를 사랑하다 또는 누구누구를 사랑하다니까 삼형식 목적어가 꼭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뒤에. 바로 이 목적어가 바로 뭘로 나간 겁니까? 바로 whom으로 나간 거죠. 다음 거도 한번 증명해 볼까요? 선생님 여기에서 위치 다음부터 불완전해야 되죠? 그런데 이거 위치 다음에 불완전하지 않은데요? 주어 비동사는 이 형식이니까 뒤에 보호만 나오면 되는데 interested는 분사라고 배웠고요.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보호네요. 선생님 이거는 완벽한데요. 비동사니까 이 형식이고 그 뒤에 보호로 형용사인 과거분사가 왔기 때문에 완벽한데요. 바로 in 때문에 불완벽한 거예요.
이 전치사는 항상 혼자는 역할을 할 수 없고요. 문장에서. 역할 기억납니까?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죠? 전치사는 항상 뒤에 명사와 함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바로 목적격 명사가 없네요. 그죠? 어디로 갔을까요? 저 앞에 있는 이 위치로 바뀌었죠. 이해됐어요? 자, 요즘은 올라가 보면 바로 얘잖아요. 그죠? 인도에 명사 있었는데 이 명사가 없으면 뭡니까? 전치사는 불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바로 마찬가지 이 문장 역시 불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됐죠? 선생님,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없어서요? 정확하게 전치사 다음에 목적격 명사가 없어서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 문제는 뭡니까? 이 hair is gray는요 완벽해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불완벽해야 돼요. 근데 선생님 불완벽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바로 hair라는 건 주어가 아니라 주어의 두 단어 중에 하나의 명사였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여기 나와 있는 hair is gray는 주어 동사 보니까 완벽해 보이는데 사실은 위치를 쓸 수 없는 이유가 일단 완벽해 보이니까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위치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선생님 후주도 관계대명사니까 얘도 못 쓰는 거잖아요. 뒤가 완벽하니까. 후주가 정답인 이유는 요 있는 주어 자리의 해어는 사실 두 단어로 연결된 단어예요. 뭐였습니까? 이츠 헤어였었죠? 이츠가 뭐로 바뀐 겁니까? 후주로요. 그렇죠. 자, 정리해보자면 뒤에가 완벽해 보일 땐 정답은 뭐다? 후주가 정답이란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제?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은 이 문제는 이제 틀리지 않을 겁니다. 나머지 것도 선생님이 여기다가 정답 한번 표기해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선생님 정답 이렇게 적어놨는데 the police 다음에 멈추죠? 왜? 문장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문장 넣고요. 그 다음에 다시 뼈대 문장이 시작되죠. 그래서 가로를 쳐야 됩니다.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관계대명사 시작서부터 어디까지? 끝나는 부분까지. 아, 문장의 주어 다음에 들어온 문장이니까 다음엔 다 들어왔으면 동사가 나와야지. 됐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방향을 주었던, 그래서 나에게 길을 알려주었던 그 경찰관은 바로 friendly, 아주 친절했다 또는 친근했다 해주면 되겠죠. 됐어요? 오케이. 다음 거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Koala is a lazy animal. The animal sleeps a lot. 마찬가지예요. 정답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이요. 자, 정답은 Koala is a lazy animal까지가 바로 뼈대고요. 선행사 바로 뒤에 바로 관계대명사 이렇게 붙였네요. 됐죠? 아, 좀 지저분하네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뼈대에 어디까지? 선행사인 lazy animal까지 쓴 다음에 바로 이렇게 뭐가 왔습니까? 관계 대명사가 포함되어 있는 집어넣을 문장이 왔어요. 해석해보자면 코알라는 가로친 동물이다. 코알라는 많이 잠을 자는 게으른 동물이다 되겠죠. 고등학교에선 어떻게 문제가 나올까요? 바로 이 자리에다가 슬립이냐 슬립스냐 다시 말해서 s가 있냐 없냐를 물어볼 거예요. 그게 뭔데요? 라고 말하면 안 되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땐 우리 일반 동사에 s 붙이는 규칙 있었죠. 그럼 얘는 바로 동사니까 얘는 뭡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맞죠? 이거 주어 자리에 있던 애니멀을 바로 뭐로 바꿨습니까? 관계대명사 주격 위치로 바꿨잖아요. 그죠? 어떻게 할 수 있냐? 동사 앞에 있으니까 바로 주격이라는 얘기죠. 똑같은 거죠?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슬립이냐 슬립스냐 물어보는데 이 위치는 단수 복수 다 똑같이 위치라 생겼기 때문에 이것만 백날 쳐다봐도 여러분들은요 정답을 알 수가 없어요. 단수도 위치, 복수도 위치이기 때문에. 그럼 뭘 봐야 된다? 선행사를 봐야 되겠죠. 선행사에 보니까 a lazy animal이라는 선행사가 있네요. 어는 하나, 그래서 우리 정답은
sleeps라고 이렇게 붙여줘야 되겠죠. 지금은 상당히 문장이 간단하기 때문에 너무 쉽다고 생각하지만 고등학교 레벨은 문장이 좀 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줘야 된다? 바로 선행사를 잘 보고 선택해야 한다. 다음 거도 마찬가지 8번 해볼까요? 자, 8번에 나와 있는 거. 자, 선생님에다 8번을 한번 이렇게 적어봤고요. 여러분들 예상과 똑같이 바로 더 주까지 쓴 다음에 그 뒤에 which the lion live in the zoo라고 이렇게 썼어요. 맞습니까? 틀리죠? 왜 틀립니까? 지금 이 문장에 더 주라는 말을 바로 우리는 이미 위치로 바꿨기 때문에 이 더 주는 쓰지 말아야 되겠죠. 이렇게요. 됐죠? 다음은 때때로 그 사자가 살고 있던 동물원을 방문했다는 단어예요. 어렵지 않죠? 네. 여기까지 이해된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할 건데, 이렇게 관계대명사 자리도 이렇게 가로치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 사자가 살고 있던 동물원이라고요. 여기 바로 선행사죠. 네. 먼저 여기 있는 전치사 인은요, 인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 대명사 안에 존재했던 누구는요, 전치사는요, 바로 관계 대명사 앞으로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요. in which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정답은 in which the lion lived까지만 써야 되겠죠. 이번에는 됐죠? 여기 나와 있는 which the lion lived in은 불완벽한 거 맞죠? 아까 배웠듯이 전치사면 뭐가 있어야 된다? 목적격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더 주는 없는 거니까 아무것도 없어 불완벽한 거죠. 자, 이번엔 이렇게 in which라 해서 바로 전치사를 관계대명사 앞으로 데리고 올 경우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뒤에가 완벽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live는 일형식 동사입니다. 주어 동사만 있으면 완벽한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가 이제 완벽해졌어요. 됐습니까? 근데라고 말하면 안 되죠. 왜요? 바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뒤에가 이제 완전해지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깨끗하게 쓸까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관계 부사로 바꿀 수 있어요. 됐습니까? 지금 관계 부사로 바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합쳐야 관계 부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문법 설명에서 관계 부사 그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네. 바로 선행사에 더 주라는 것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장소를 가리키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in which를요, 뭐로 바꿀 수 있다? 바로 관계부사 where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해보자면 where 다음에는 뭐 한 문장이 나온다?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다시 한번 선생님 말할 필요 없죠? 이 동영상이 참 좋은 이유가 다시 여러분들이 뒤로 돌려서 한번 읽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시험엔 바로 뭐가 나옵니까? 이 자리에 which냐 where냐라고 나오면은요, 그냥 단순적인 암기한 사람만은요, 앞에 더 주가 장소다라고 미리 생각해 버려요. 그래서 정답은 where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왜? 뒤에가 in이라는 불완전한 말로 끝났기 때문에 이 뒤에는 불완전해서 where가 그래서 아니었던 거예요. 됐죠? in을 앞으로 데리고 와서 in which라 쓰든지 아니면 in which를 바로 관계부사로 바꿔야 그때서야 바로 우리는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where를 쓸 수 있는데 이 뒤에
전치사가 있을 경우에는 뭡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where를 쓸 수 없는 거예요. 요게 고등학교 시험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됐죠? 자, 그 외적인 관계 부사 부분도 똑같습니다. 모든 관계 부사는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를 다 바꿨던 거예요.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정답 한번 확인해 보고 오늘 수업을 끝내 볼게요. 자, 아까 썼던 것 때문에 좀 안 보일 수 있는데 뭐 안 보여도 되죠? The man 선행사이자 요 뒤에다가 집어넣을 문장 다 집어넣고요. 그죠? 다음 뭐 뼈대의 나머지 문장을 다 썼죠. 맞췄다고요? 아이 잘했습니다. 정말 선생님이 영혼이 담긴 칭찬할게요. 아우 굿 잘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요 후서부터 가로를 이렇게 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뼈대에 주어같이 생긴 거 다음에 관계 대명사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바로 주어랑 동사 사이에 넣었다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바로 문법을 얘만 물어본다고요. 얘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물어보질 않아요. 여기 더 맨이 바로 선행사인데 사람이라는 거 알죠? 근데 훔인지도 물어보지 않아요. 왜? 이 뒤에 바로 동사형이 딱 보이는데 어디다가 훔이라 쓰면 우리는 다 알죠. 그 정도로 우리는 바지는 저기 뭐야 바보는 아니죠. 바지 된다. 바보예요. 네. 선생님이 핫바리 빙딱이라고 말할 뻔했어요. 선생님 좋은 말만 하려고요. 인터넷 수업에서는요. 자, 그럼 여기서 뭐라 물어본다? 바로 were 아니면 was 둘 중에 골라라고 한다고요. 아, 너무나 쉬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관계대명사 지으면 얘는 바로 뭡니까? 이 앞에 있는 man이 주어니까 당연히 was가 정답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가로친다는 것을 모르거나 이런 방법을 아예 이 관계대명사의 개념을 모르는 친구들은요, 뭐가 정답인지 모르고 찍겠죠. 자, 여기까지 잘했고요. 계속해서 관계대명사 복습 좀 해보고요. 선생님이 문제도 올릴 거니까 그때 선생님이랑 더 이야기해서 바로 모르는 걸 좀 더 채워나가기로 합시다. 고생했습니다.